고2 11월에 출제됐던 신무역 이론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하고 있고 이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문단을 오시게 되면은요, 화제를 제시를 해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 지금 이 지문에서 다룰 거야. 그리고 2번 문장 보시게 되면 고전적 무역 이론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고전 어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의 한계 짚으면서 그걸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을 이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 우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지문이 비교 우이론이었어요. 노동 생산성 혹은 보유 자원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 우이론의 한계가 뭐야? 산업 내 무역.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상품들이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이 신무역 이론이죠. 그래서 이 문단으로 가시게 되면 이 신무역 이론에서는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 두 가지를 전제한대요. 첫 번째는 독점적 경쟁 시장,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두 가지를 전제한답니다. 자, 2번 문장부터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판매자가 다수예요. 그리고 진출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특성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상품이래요. 그래서 자동차라고 했을 때 그 자동차 그룹 안에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의 약간 차별화된,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있답니다. 그리고 소비자 경향성은 선호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대요. 자, 경제 지문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 가격을 결정할 파워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온전히 그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경쟁 기업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경쟁 기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체성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업의 지배력이 있지만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명칭 다시 볼게요.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이때 독점은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권한이 있지 않고 다수의 경쟁기업,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쟁기업이 존재하므로 그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라는 게 이 문단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한편 규모의 경제도 전제하고 있었는데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뭐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잘 체감할 수 있죠.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에도 대량으로 사게 되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라는 이 규모의 경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업 내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라달락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2번 문장부터 볼까요? 이 그림에 있는 그래프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X축은 기업의 수, 상품의 수, Y축은 생산 비용이고요. 여기 CC선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게 평균 생산 비용 곡선입니다. 그리고 PP는, 요 PP가 요 곡선이죠. 요 PP는 가격 곡선이래요. 그래서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이랑 가격 곡선이랑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기업의 수 X축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N1만큼의 기업이 지금 P1의 가격을 받으면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은 그 사려고 하는 수요자층이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는 사람, 소비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파는 사람, 기업의 수만 증가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기업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파이를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많은 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일부 기업은 생산량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규모의 경제니까 생산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평균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생산량이 내려가게 되면 평균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AC1만큼이 지금 평균 생산 비용이었는데 기업의 수가 N2로 증가했을 때 CC와 만나는 짐에서 Y축으로 가게 되면 AC2가 나오게 되거든요. 평균 생산 비용이 AC1에서 여기 균형점에 있던 AC1에서 N2로 늘어난 CC점과 만나게 되는 Y축에 있는 AC2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새로운 경쟁 기업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쟁이 그들끼리 강화되면서 독점력이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P1에서 P2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 받고 어떻게 파나?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 일부 기업들, 판매자들은 퇴출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의 다양성도 줄어들더라 라는 지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제 시장에서 지금 이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은 동일 산업 내에 지금 기업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때 시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파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생산량이 줄어들고요.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독점력이 약화되고 가격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일부 기업은 퇴출되고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문제를 제시했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산업 내 무역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장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무역이 이루어지면 시장 크기가 확대되니까요. 그러면은 생산량을 더 늘려서 다른 데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더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요. 또한 파는 사람이 많아요. 상품이 다양해져서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산업 내 무역의 장점 두 가지를 제시하며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신무역 이론이고요. 산업 내 무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과 규모의 경제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무역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시장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는 일정하고요. 판매자만 증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요. 독점력은 약화가 되고 경쟁만 심해지는 상황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다가 퇴출이 되면은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산업 내 무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기업은 다른 국가에 가서도 팔 수 있게 되니까 시장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시장 크기 늘어나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그래서 평균 생산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수입품이 막 들어와. 그러면서 판매하는 기업이 많아져. 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제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더라 하는 것까지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좀 읽어봤고요.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선생님이랑은 세 번째 문제랑 네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꽤 낮았고요. 요 그래프 읽는 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보고 저랑 선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입니다.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증가했다면은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무역 후에 기업의 수가 늘어났어.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시면 CC1과 CC2가 모두 AC0에서 시작되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우리가 설정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가 늘어나면서 CC1, CC2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이 지금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3번 균형점이 E1에서 E2로 바뀌었다면 E1에서 지금 CC1이랑 만나는 E1에서 E2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해서 E1에서는 N1이었는데 E2에서는 N2가 되면서 기업의 수가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무역 후 P2로 바뀌었다면 P1에서 P2로 온 거 보면 이렇게 가격 하락한 거죠.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된 것이 원인이다가 아니고요. 자, 지금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가격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업의 지금 무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독점력은 약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시장의 크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품의 다양성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무역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부작용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CC1과 CC2는 무역 전후로 나뉘기 때문에 무역 후에는 오히려 상품의 다양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 선지 보시면요. 무역 후 균형점이 E2인 상황에서 자 E2예요. 시장 크기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늘어났다면 평균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일부 기업은 퇴출되겠다라는 것은 지문에 나왔던 그 설명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시장 설명이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좀 볼게요. 윗글의 기억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요. 보기에 A와 B가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을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 판단을 해보라고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 보겠습니다. 공급자 다수, 수요자 다수예요. 상품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기업은 가격 결정할 수 없고요. 누구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나 공급자는 시장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독점 시장은 반대예요. 지금 여기는 공급자가 다수였는데 여기 공급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종류도 한 종류만 판매해요.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공급자가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파워가 굉장히 센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대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제시가 된 시장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지문에서 제시된 게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이 보기에서 제시된 거거든요. 공급자가 독점 시장은 하나예요. 나머진 다수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특성을 보게 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상품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독점 시장에서 파워가 제일 세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느 정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독점 시장은 불가능하다. 나머지 시장에서는 가능하다로 이렇게 좀 시장의 특성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요. 답이 4번이었는데 4번 좀 보시면 기업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지만 그쵸 여러분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B에서는 B가 지금 뭐냐면은 독점 시장이거든요.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1, 2, 3, 5번도 보시게 되면은 1번 기업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그쵸 독점적 경쟁시장 다수입니다. A와 유사하지만 완전 경쟁시장과 유사하지만 상품들 간의 차별화 정도가 지금 여기는 차별화돼 있는데 완전 경쟁시장 그렇지 않아 라고 해서 1번 적절
2번, 기억은 상품이 유사하지만 차별화되어서 필기구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연필, 볼펜, 만년필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종류의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딱 동일한 상품이 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기억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B와 유사하지만 둘 다 독점성을 가져요. 하지만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독점 시장에 훨씬 더 크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좀 불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5번, 기업에서는 상품들이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유사하지만 차별화되어 있고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경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B에서 독점 시장에서는 다른 기업의 진출입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내용 보기에 있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한 선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 두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고생 많으셨고, 네, 무역 공부 열심히 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